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지 않으면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호한 표현들 아닐까요? 반드시 절대 무엇 해야 해. 네, 맞아요.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들으면 내 생각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요, 앞에 표현 대신 이런 말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만으로 갈등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 말 자주 해볼까요? 정디, 그럴 수도 있지. 우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NF는 정원. 선우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디렉션의 Live While We Are Young.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이 DJ 천재고양이 정디 정원. 천재 여우 우디 선우입니다. 와우 예. 네, 경친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도 일주일을 정말 바쁘게 보냈죠. 그쵸? 그쵸. 네. 또 이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고 그죠. 아직까지도 공개될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을 또 많이 하다가 왔죠. 그죠. 그쵸. 오늘도 또 어떤 연습을 하고 왔잖아요. 그쵸. 그쵸. 네.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라이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지난주엔 경친들이랑 우정데이 함께 하면서 더 친해졌죠. 그쵸. 정디, 오늘은 우리 뭐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이제 경친들에게 저희 우정 DJ가 인생작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저희가 직접 각자 좋아하는 책, 영화, 음악을 준비해 왔는데요. 10대 경친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라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10대 때 꼭 했으면 하는 버킷리스트도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경친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정디?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너의 꿈을 들려줘 캠페인 참여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우정 DJ가 응원도 해드리는 그런 캠페인이죠. 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경친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경친들의 오늘의 TMI 먼저 받아볼까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죠, 어디? 네, 바로바로 내가 배워보고 싶었던 것. 띵. 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이제 요즘에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것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춤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뭐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TMI 쏟아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 곡 들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Me.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Me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로 했었죠. 그쵸. 그치만 이제 저희 먼저 하나씩 말해볼까요? 그럴까요? 우디는 뭐 TMI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배워보고 싶은 것? 배워보고 싶은 거. 네. 저는요 요리. 요리를 사실 네. 저희가 물론 지금은 숙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쵸. 나중에는 그래도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배워두면은 이제 좀 미래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저도 사실 어제 요리라고 하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그 해물 쌤. 네, 해물 구워가지고 먹었었습니다. 밥이랑. 네.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맛있죠. 네, 요리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경친들도 보내주셨는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내 얼굴 포도알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느라 운동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헬스도 배워보고 싶고 수영도 배워보고 싶고 테니스도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수영 좋죠.
저도 수영 원래 배워볼 뻔했는데 네.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수영을 한 1년 정도 배웠었어요. 아 진짜요? 초등학생 때. 어땠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막 수영하면 키도 많이 크고 막 좀 그래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오래 할 걸 그랬네요, 수영.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미녀님께서 기억을 가두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아무리 즐거웠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행복했던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러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뭔가 대부분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뭔가 기억되는 아, 그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가장 네. 기억이 잘 남죠. 그쵸, 그쵸. 네, 또 정연님께서 캠핑 가서 가족들한테 연주하면서 노래해주는 게 꿈이라 수능 끝나면 기타 꼭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제이 형과 그쵸. 이제 성훈이 형, 그 제이크 형이 둘이 배우고 있죠. 네, 꼭 기타 열심히 배우셔서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닉네임이 조금 특이하신데 나는 오이를 싫어한다 님께서 오. 롤러스케이트를 꼭 타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롤러스케이트가 그 바퀴 4개 있는 거죠? 네. 와, 저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저도요. 네. 롤러스케이트 근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4개니까 뭔가 아닌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어른보단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그쵸,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화이팅! 다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또 다현님께서 저는 어딘가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용기를 얻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용기. 용기는 사실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딱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약간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자신감,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내가 짱이다.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 할 수 좋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리님께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또 올리시잖아요. 그쵸. 영상들을. 막 브이로그도 그렇고, 저도 조금 봤었는데, 편집 되게 근데 은근 간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또 저희가 또 이번에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브이로그. 직접 자막도 막 쓰고 자막도 직접 쓰고 이러는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네, 꼭 성공하시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네요. 이 우리 경치인분들께서 그니까요. 네. 네. 꼭 다 배우셔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경친들 계속해서 문자와 반디 보내주시고요. 이제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지4 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네, 먼저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050님께서 시청해주신 곡인데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네, 스트레이키즈님의 청사진 시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푸른 하늘처럼 제 미래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뭐든 도전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좋은 긍정적인 노래를 들으면 좀 잘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스트레이키즈 청사진. 경청 캠페인 너의 꿈을 들려줘. 안녕하세요. 마산의신 여자중학교 2학년 15살 이지수입니다. 제 꿈은 국악인입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목소리가 크다는 그 장점 하나로 무작정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흥미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할 테니 국악인이 될 저 이지수를 기대해주세요. 청소년의 꿈 엔하이픈의 경청이 응원합니다.
아니 김선우 왜 안 와? 진짜 맨날 지각해 맨날. 어? 야 정원아, 힘들어. 야 네가 먼저 만나자 해놓고서 이렇게 늦게 오기 있어? 진짜 미안. 이따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아무튼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근데 네가 같이 가자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긴 여기 펜싱 스쿨? 나 사실 꿈이 생겼거든. 진짜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펜싱 선수가 될 거야. 그래, 알레! 드디어 내가 펜싱을 배운다. 양정엄, 너가 함께 와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뭐야, 안 들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다 용서할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달려서인지 들떠서인지 아리송한 숨이 찼다. 바람이 불어와 초록의 잎사귀들이 몸을 비볐다. 여름의 한가운데였다. 너 뭐하냐? 여름 같은 소리 하네. 노래 꺼 빨리. 야 김선우 네가 펜싱을 한다고? 국가대표가 된다고 말이 되냐? 어? 드라마 좀 그만 봐. 야, 나 할 수 있어. 나는 미래의 김희도가 될 거란 말이야. 알레 프레. 아이, 운동의 운자도 모르면서. 야, 그러는 너는 꿈이 있긴 하냐? 넌 뭐 할 건데? 뭐가 되고 싶은데? 난 말이야 기상청 예보관이 될 거야. 오늘은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내 예상이 맞는다면 늦어도 2-3시간 후에는 김선우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울 거야. 자꾸 추나추동 공식에 끼워 넣으니까 세팅값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고. 기상의 기본은 가변성이야, 가변성. 어? 가시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 거리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가려지고 좁아지고 왜곡된다. 서로의 가시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에게 계속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뿐. 용기. 가시거리 웃기시네. 야, 너나 드라마 그만 봐. 과학엔 관심도 없으면서. 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거든. 그리고 너는 운동신경 없어서 지금부터 해봤자 어? 펜싱 칼도 못 들어.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야, 너 일로 와봐. 펜싱 못해 너는. 야, 너 어떻게 학생들 나한테. 길거리에서 뭐하는 겨? 그만 싸워! 너무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선우랑 정우이가 싸웠네요. 근데 아저씨께서 혼냈다고 그렇게 금방 멈추시면 너무 큰 학생 아닌가요? 계속 싸우셔야죠. 아무튼 오늘 또 이 선우와 정원이가 드라마 매니아로서 그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해 줬네요. 실제로도 혹시 지금 각자 이 드라마를 혹시 보고 있지 않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런 걸 좀 꿈꾸고 있나요? 기상청 예보관요. 네. 푹 빠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네. 우디는요? 근데 저는 진짜로 펜싱 선수가 뭔가 되고 좀 싶었어요? 살짝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21살이면 늦지 않았죠? 물론 늦었는데 할 수 있죠. 이미 제 머릿속에는 딱 뭔가 펜싱을 처음 배우고 뭔가 하면서 국가대표가 돼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상을 하나, 해봤거든요. 둘, 셋. 어이. 예. 오, 질릴 뻔했어요. 예. 잘 받아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황극소 선우와 정원이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작가님은 10대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오. 이제 우리 호랭이가 담배 피던 그 그 시절에는 시절, 네. 이제 직업의 선택이 많지 않았다. 아. 지금보다 많지 않았지만, 저는 뭐 그때도 라디오를 좋아해서 라디오와 관련된 일을 꿈꾸기도 하고, 오. 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루지 못했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이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거 쉽지 않았다. 예, 어르신들의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작가님의 뭐
최근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나온 건데요. 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이 조사가 있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 2021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의 진로교육 현황 조사인데요. 네. 일단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 희망 직업 1순위는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오. 작년 한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그 뒤로는 의사, 교사, 크리에이터, 경찰관 등을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그래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맞아요. 직업으로 자리를 네. 잡고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5년 전, 정말 10년 전으로 하면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 자체도 단어도 없었는데, 그쵸. 네,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 의사, 경찰관, 간호사, 군인 등이 오. 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은 뭘까요? 크리에이터가 사라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좀 나이가 어릴수록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에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많이 좀 접하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그쵸. 진정한 MZ는 이제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그렇네요. MC. 네. 그렇죠.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코딩 프로그래머 혹은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전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요런 그쵸. 10대 엄청 분들은. 미래를 보는. 증강현실이라뇨. 우리 지금 이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역시 진정한 MZ세대다. 역시 MZ네요. 네, MZ. 네, 정말 청소년들의 꿈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각자 꿈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전국 곳곳의 청소년들이 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좀 이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작년에 어떤 활동이 진행됐었나요? 네, 좀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 청소년 활동, 참여, 보호 등 3가지 분야와 총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중에서 좀 우수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예. 네. 첫 번째는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이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의 혜택에 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진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대학생 멘토단이 실제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어촌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만약에 뭐 어떤 뭐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꾼다라고 하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대생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기부 봉사가 섞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작곡 스터디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 만약에 좀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 작곡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그리는 자전거 로드맵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 도로를 탐방하면서 직접 이 자전거 도로 지도를 앱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자전거 도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도로를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다니면서 앱으로 직접 한번 개발을 해보는 거죠. 지도를. 저는 진짜 굉장히 이게 놀랐습니다. 저희 그쵸. 또 이제 저의 그런 이제 강산이 좀 많이 변하기 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개발한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역시 MZ 세대다. 역시 MZ. 역시.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좀 앞선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물과 하나 되다라는 사업인데요. 요건 이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 인식에 대한 토론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면서 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그중 하나로 유기동물을 위한 옷을 직접 제작해서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우정 DJ도 이 반려동물 관심이 많나요? 저는 사실 키우기 때문에 제 반려동물도 사실 유기견이거든요. 입양을 한 건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요럴 때 이제 10대 친구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좀 사회적인 좀 그런 인식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네요. 우리 경친들 야무지게 활용해서 많은 도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는 했지만 네. 혹시나 좀 나도 참여할 만한 활동이 없을까, 옛날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또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얻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갔는데 이제 벌써 건 작가님과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아이고. 벌써입니다. 이제 작가님 오늘의 센스 넘치는 선곡 뭔가요? 청소년 MZ세대. 무슨 꿈을 꿔도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쵸.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쵸.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우리 경친들의 꿈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보고 또 단단한 내공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정말 제목만 들어도 모든 그런 긍정적인 현시할 수 있겠네. 그래 할래. 네, 그럼 그 곡 잔나비님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곽보림 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날씨 푸른 하늘과 쨍쨍한 햇살.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시골에 있다. 그래서 개교 기념일이면 근처에 있는 산으로 전교생이 다 함께 등산을 간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개교 기념일이었다. 올라갈 땐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 경치를 감상하니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다. 평소에 바라본 산은 그냥 하나의 풍경일 뿐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게 무엇보다 큰 힐링을 안겨줬다. 사진으로 담고 싶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다. 네. 들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사실 등산을 자주 갔었는데 학교에서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되게 애들끼리 장난도 많이 치고 뭔가 소풍 간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제 또 곽보림님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앞에 관악산이 있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 이제 산에 봉사활동을 하러 산으로 진짜 많이 갔는데 그때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등산하면 이게 그 맑은 공기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쵸. 또 건강에도 좋죠. 맞아요. 등산하면 이제 또 이제 운동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뭔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번엔 백연수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날씨 조금 흐림. 언제나 사람과 인연을 맺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수동적인 성향의 나는 매번 누군가가 불러줘야 나가는 편이고 먼저 다가서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나에게 질려서 떠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인간관계란 참 어렵구나. 그치만 오늘도 힘내본다. 오늘의 일기 끝.
그쵸. 인간관계가 참 힘들긴 하죠. 그쵸.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막 내가 막 다 준다고 해서 또 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많이 와준다고 해도 조금 뭔가 그런 관계가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불러줘서 나가는 편이면은 약간 아예 완전 내향적인. 완전 네. 내향적인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젠간 그래도 좋은 분들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쵸. 네, 오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일주일기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하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함께 할게요. 네, 경친들은 함께 하면서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나눠주세요. 네, 유소민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야기 너에게 닿기를.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네, 추천의 진심인 우정 DJ 인생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의 사춘기에게. 이제 우디는 이제 막 10대를 지나 20살이 됐잖아요. 네. 10대 때 사춘기 이런 거 겪었었나요? 당연히 겪었죠.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중2 때 다들 말하죠. 중2병. 그 중2 때 사실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심하게 겪었냐면 어느 그냥 진짜 5분 단위로 살짝 감정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화났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안 좋아졌다가 다양한. 네, 엄청 이게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저희 엄마도 너가 지금 사춘기구나 그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그때는 진짜 별거 아닌 거에도 괜히 막 엄청 되게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약간 네.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원래 제 성격이 살짝 그런 편이긴 한데 그때는 더 심해가지고 진짜 네, 제 자신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늠도 잘 안 가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격들 덕분에 지금 가져와서는 약간 그런 리액션이 되게 크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약간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디는 10대 끝자락, 이제 19이잖아요. 그쵸. 혹시 사춘기가 지나간 건지 아니면 지금인 건지? 사실 사춘기는 지났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를 보낼 그럴 시기에 연습생을 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접촉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약간 사춘기를 약간 연습생 동료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래도 막 성격 뭔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나요? 막 저처럼 화를 막 낸다든지 막 좀 감정이 되게 막 크게 반응을 했다든지.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럼 사춘기가 온 건가? 그래도 오지 않았었을까요? 아. 사춘기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네, 올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그렇다고 그죠, 모든 사람 다르니까.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또 10대 시절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인 것만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책이나 영화, 음악이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우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보고 뭔가 그런 거를 다 알려주러 왔어요. 맞아요. 약간 저희 보고 그런, 네,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도 다 있고 그래서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정 DJ의 인생작들 하나씩 소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추천해 드릴까 해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0대 때 꼭 해봤으면 하는 버킷리스트 세 가지. 네,
이제 경친들이 1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3개씩 가지고 온 건데요. 우디는 어떻게 꼽았어요? 저는 일단 10대 때 제가 경험해봤을 때 좀 진짜 필요한 것들, 좀 진짜 말 그대로 경친들이 다 해봤으면 좋겠고, 또 모든 10대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던 걸로 이렇게 골랐거든요. 정디는 그럼 뭘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 때 그런 추억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것들, 약간 뭔가 위시리스트, 10대 때 위시리스트 약간 그런 것을 적어봤습니다. 어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자, 그럼 우디부터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버킷리스트 3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버킷리스트 3가지는요. 첫 번째, 10대 때 많은 추억 쌓기. 두 번째, 많이 놀기. 세 번째, 부모님과의 시간 많이 보내기입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짚어보자면은 10대 때 많은 추억 쌓기. 왜 이걸 첫 번째로 골랐어요? 일단 이거는 솔직히 10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나이대 중에서도 추억을 뭔가 쌓으면은 딱 그때 생각도 나고 저는 그래도 상상도 물론 너무 좋지만 경험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경험들을 하는 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걸 첫 번째로 골랐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10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놀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못 놀아서 그런 건가요? 왜 많이 놀기가 두 번째로? 일단 제가 많이 안 노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일단 이때 10대 때는 확실히 좀 많이 놀고 또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봐야 딱 그 10대 뭔가 그런 풋풋함과 뭔가 그런 경험, 이거 사실 경험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일단 많이 놀아야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경험하면 그래도 재밌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더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그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추억 쌓기랑. 네, 그쵸. 또 많이 놀고 즐겁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추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모님과의 시간 많이 보내기인데 이거를 왜 마지막 꼽았을까요? 이거는 제가 뭔가 지금 와서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건데 사실 부모님과의 시간이 많이 없으면 조금 뭔가 옛날 부모님과의 그런 같이 있었던 추억이나 시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뭔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부모님과의 같이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충분히 어리고 뭔가 부모님에게 기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친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어요. 근데 3개 다 굉장히 알차요. 약간 다 진짜요? 엄청 중요한 그런 걸 꼭 뽑아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제가 10대 때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버킷리스트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정디 차례죠? 네. 이제 제가 가져온 버킷리스트 3가지는 이제 약간 저는 다 3개 다 그런 거예요. 약간 추억을 쌓는 것. 근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하기입니다. 약간 되게 학교를 다니다가 애들 말 들어보면은 막 누구 집에서 약간 같이 게임하다가 자다 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막 친구들끼리. 네.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친구 집에서 잔 적이. 약간 그런 게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또 추억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쵸. 오랜 이게 다 시간 붙어 추억이죠. 있으면. 그쵸. 네. 네. 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 조금 창피할 수 있는데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약간 진짜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이것도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요즘은 성인분들도 교복 입고 놀이공원 그쵸, 다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지고 나는데 이게 또 막상 진짜 학생일 때 가는 게 아, 더 그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이제 세 번째로 친구들이랑 바닷가 가기입니다. 뭔가 바닷가는 진짜 약간 찐친들이랑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어디를 가든 뭔가 진짜 편한 사람들이랑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디를 놀러 가든. 약간 네, 그런 것 같고요. 정디 그럼 바다를 좋아하나요? 뭔가 바다를 딱 좋아한다 이건 아닌데 뭔가 친구들이랑 가는 바다 여행은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바다를 이렇게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시간 내서 바다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친구들이랑 간다는 거는 되게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랑 가는 거니까. 그렇겠다. 꼭 가면은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길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바라겠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버킷리스트 살펴봤는데 우리 경친들 이제 저희가 추천한 것들이 아니어도 10대 때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다들 이루셨으면 또 꼭 했으면 네, 좋겠고요. 네. 자, 그럼 음악 하나 듣고 2부에서 저희의 인생작 추천 이어갈게요. 네, 청취자 최윤님의 신청곡인데 사연도 있어요. 오. 재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해 우울했었는데 그때마다 듣던 노래이기도 하고 정디, 우디는 물론 경친분들이 경청을 하는 일요일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으면 좋겠어서요. 라고 네. 라고 보내주셨구나. 네, 꼭 일요일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곡 들려드릴게요. 크러쉬의 잘자. NF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디 NF의 정원이고요. 저는 우디 선우입니다. 오늘 경청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디, 본격적으로 저희가 골라온 작품들 소개해 볼 건데 좀 설레지 않나요? 뭔가 약간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직접 보고 그러니까요. 느꼈던 거를 공유하자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꼭 경진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책 추천 먼저 해볼 건데요. 우디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0대 경청 친구들을 위해 저 우디가 골라온 책은 바로 윤태진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목은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라는 책입니다. 오. 이 책은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 중인 저자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아들을 위해 쓴 글을 모은 건데요. 아들을 향한 아빠의 애틋한 사랑이 책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목엔 사실 아들이라고 써있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언제 읽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었던 때는 연습생 때였는데 그 연습생 때 사실 그 중간인가 좀 말쯤에 그 살짝 쉬는 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집에 좀 오래 있게 됐었는데 그때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또 책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좀 생각도 되게 많았고 걱정도 많았어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걱정을 좀 해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 약간 좋았던 점 이런 건 뭐가 있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되게 좋았던 게 뭔가 저만의 그런 고민들을 되게 잘 해결도 해줬고 뭔가 그런 따끔한 충고까지도 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 네. 약간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었어요? 약간 엄청 그건데 아들아 그런 진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뭔가 저희 아빠가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심정으로 이 책을 읽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진짜 하나하나 뭔가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이 책을 읽은 거니까 엄청 디테일하고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약간 경친들이 어떤 때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어떤 때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거를 읽었을 때의 저처럼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 무슨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제 경친들도 이 책을 읽고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제 경친들을 위해서 특별히 낭독을 해주신다고 선우 씨가.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필요할 것 같은, 경친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 오, 네, 제가 직접 한번 기대되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연이 끝난 사람과 다시 만나지 마라. 인연은 만남, 지속, 헤어짐의 연속이란다. 한번 헤어지면 인연은 끝난 거다. 오랫동안 소식 모르고 지냈던 동창생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면 만나지 말거라. 문자로 잘 지내? 잘 지내 하면 끝인 거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면 당연히 만나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더라도 만나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 스스로도 변하고 세상에 의해서도 변한단다. 그는 더 이상 천진난만하게 장난치고 놀던 친구가 아니며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았던 연인이 아니란다. 오, 약간 저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사람은 스스로도 변하고 세상에 의해서도 변한다. 약간 진짜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뭔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고, 또 10대 분들은 사실 친구가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뭔가 그런 분들한테 이 구절을 딱 읽거나 보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아버지가 단호하시네요. 음, 네, 단호하신 아버님. 또 뭔가 이 단호함에 뭔가 진짜 뭔가 딱 이 아들을 위한 마음이 진짜 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구절이 몇 개 있었어요. 뭔가 딱, 음, 약간 이런 좋은 사실 책이네요. 네, 진짜 아들한테는 오히려 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진짜 아빠로서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끝나고. 좋은 것 진짜 꼭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저 정디의 인생책을 한번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약간 그림책 골라왔습니다. 오, 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의 그림책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장자크 상페는 10대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꼬마 니콜라라는 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뭔가 벌써부터 궁금함을 뭔가 하게 되는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책은 이제 늘 얼굴 빨개지는 아이와 재채기하는 아이가 이제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네, 그림체가 정말 예쁘고 이제 또 책 속 등장인물들의 선택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저도 진짜 보니까는 네. 얼굴이 굉장히 빨갛고 네. 그런데, 근데 이게 약간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책이. 원래 조금 더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작게 나오는데 미니 버전. 네, 근데 이게 약간 리메이크라 해야 되나? 다시 나온. 네, 재출판된 것 음. 같아요. 그래갖고 집에 원본이 있습니다. 더 작은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책은 이 그림이 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그렇죠. 그쵸? 봐야 되니까. 네, 뭔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이제 주인공이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이제 친구가 이사를 가게 돼서 그 후로는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요. 갖고 이제 서로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돼요. 오. 약간 서로의 특징 때문에. 아, 네, 그래갖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디도 아까 저처럼 이제 낭독을 잘 해두실 거죠? 아, 물론이죠. 이제 경친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두 친구의 첫 만남을 낭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어느 날 마르셀랭은 여느 때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재채기 소리를 비슷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르네 라토였고 마르셀랭의 셋 이웃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날 밤 두 꼬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로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했다.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갔다. 르네는 마르셀랭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해주곤 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지만 또 전혀 놀지 않고도 전혀 말하지 않고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전혀 지루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마르셀랭은 감기에 걸릴 때마다 그의 친구처럼 기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흡족했다. 그리고 르네 역시 햇빛에 몹시 쬐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가끔씩 그러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버린 것에 아주 행복한 적이 있었다. 둘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진짜 뭔가 감동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두 친구 다 이런 얼굴이 엄청 빨개지거나, 그러니까 이 마르셀랭. 마르셀랭이라는 친구는 약간 얼굴이 엄청 뭔가 빨개져가지고 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끄러워하냐, 약간 이런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르네 라토라는 친구는 약간 계속 아마 재채기? 네.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두 친구 다 약간 서로 무리해서 그런 소외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약간 그런 특징들을 가진 친구들끼리 만나서 친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뭔가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그런 친구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친구들이 사이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네, 약간 뭔가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막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질 않았었어요. 근데 유일하진 않지만 얼마 안 되는 끝까지 읽은 책입니다. 약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또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또 이유요? 있을까요? 네. 사실 뭔가 책을 좋아하는 경친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책 자체를 이렇게 다 읽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약간 책에 재미를 있어하진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이 책은 그런 저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그리고 또 내용도 너무 좋아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풀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 이제 엄청 지루하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정리의 추천 책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저희가 오늘 골라온 책들이 꼭 뭔가 경친들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너의 사춘기에게 이어갈 건데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아이유의 무릎 이 곡 듣고 돌아와서 우정 DJ의 인생 영화 추천해드릴게요. 아이유의 무릎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의 인생 영화를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해드릴 건데, 우디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어요? 저는 일단 좀 10대, 그리고 뭔가 그런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영화를 골랐어요. 뭔가 딱 엄청 뜻깊게 보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네. 정디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경청이라는 라디오 자체가 이제 10대 분들의 약간 고민들이나 이런 앞으로의 약간 고민, 장래희망 이런 거를 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걸 조금 담은 그런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디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10대 경친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는 Catch Me If You Can이란 작품인데요. 이제 2002년 개봉작이고요. 우리 DJ 두 명 다 태어나기 전에 나온 작품이고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등 이제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이에요? 네,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0대 후반의 나이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수표 위조범으로 활동하는 주인공과 이제 그 뒤를 쫓는 FBI 요원이 이제 쫓고 쫓기는 이제 두뇌 싸움이 주요 내용입니다. 와, 완전 스릴 넘칠 것 같은데 네. 정디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뭐죠? 네, 우선 제가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디카프리오가 재현했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기꾼의 신분으로 FBI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뭔가 약간 히어로와 빌런이 손을 잡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명대사가 많아서 경친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약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가 있는데 네. 크림통에 생쥐 2마리가 빠졌다. 한 마리는 포기하여 바로 빠져 죽고 두 번째 생쥐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크림을 휘저어 버터를 만든 뒤 빠져나왔다. 와. 이거입니다. 이 사실 이제 영화 자체는 뭔가 약간 청소년들의 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어쨌든 사기꾼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약간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뭔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맞아요. 살아나왔잖아요, 생쥐가. 그쵸. 약간 우리 경친분들도 이제 앞으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꼭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명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을 읽으니까 진짜 뭔가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명작이에요. 저도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네, 이거 꼭 경친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골랐습니다. 오.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라 모두 아실 것 같긴 한데 바로 2011년 7월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저도 이거 알아요. 네, 이 영화는 황선미 작가가 쓴 소설을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배우 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박철민 님이 목소리를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잘 알고 있는데 네. 모르시는 경치인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약간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에 나오는 암탉 잎사귀는 농장에서 매일 알을 낳으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알을 낳아 키우고 싶은 게 꿈이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잎사귀가 자신의 바램대로 농장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영화 언제 봤어요? 저는 딱 뭔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가족끼리 이 영화를 봤었는데 주인공인 잎사귀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그런 친 아들도 아닌 그런 초록이를 응원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자신 첫 입장이 안 좋을지라도 엄마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진짜 슬퍼요. 약간 제가 사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쉽게 슬퍼하지 않는데 약간 이거는 되게 슬펐어요. 제가 진짜 이 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아 힘껏 날아봐. 엄마가 지켜볼게. 진짜 너무 진짜 이게 진짜 초록이가 진짜 그 하늘을 날 때 그 시합 경기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때 진짜 그 느껴지는 그 전율이 진짜 대박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족제비 한테 자기 날 먹어 하는 그게 희생할 때 너무 진짜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 당시 때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야?
뭔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자신도 오래 못 살 거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초록이를 계속 보고 싶었겠지만 또 족제비가 또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직도 감명 깊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 모두 정말 명작이니까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우디의 영화 추천 마쳤는데, 이제 경친들한테 저희의 인생 책, 그리고 인생 영화를 추천하니까, 뭔가 되게 이런 걸 추천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물론 경진분들이 물론 좋아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도 잘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추천이 남아있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잠시 숨 고르고 돌아와서 10대 경친들에게 저의 인생 음악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 곡 듣죠. 마당을 나온 암탉 OST입니다. 이지수의 바람의 멜로디. 이지수의 바람의 멜로디였습니다.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10대 경친들을 위해 버킷리스트, 책, 영화 추천해 드렸습니다. 경친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이번에는 저의 인생 음악을 추천해 드릴 차례인데요. 정디는 세 곡 어떤 기준으로 골랐어요? 세 곡 이제 사실 노래는 사실 그런 멜로디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멜로디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그거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진짜 딱 제가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곡들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근데 저랑도 되게 비슷하게 진짜요? 담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제가 직접 이 노래를 느꼈을 때 그런 경험과 딱 이 노래 들었을 때 뭔가 상황 그런 거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디가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음악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으로 흘러떠들며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2021년 발매된 백예린님의 리메이크 앨범의 수록곡 안티프리즈라는 곡인데요. 얼마 안 됐네요. 네. 2021년이면. 네, 네, 이 곡을 왜 추천해주고 싶어요? 일단 이제 들으시다시피 멜로디도 너무 좋고요. 가사도 이게 뭔가 내가 직접 뭔가 책의 주인공? 뭔가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뭔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노래로 꼽았습니다. 멜로디 되게 좋네요. 그쵸? 네, 약간 백예린님의 특징, 약간 그쵸. 완전 잔잔한 네. 그런 느낌. 원래 백예린님 노래가 되게 음색이 좋으셔서 노래가 맞아요. 다 좋은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는 뭔가 숲속에 뭔가 내가 보는 그런 풍경들이나 내가 뭔가 마음도 잔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다음 곡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오늘 같은 분위기 있는데요, 뭔가 노래. 그쵸. 네. 약간 어떤 분위기 노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우디가 약간 맞아요. 이런 잔잔한 바이브. 네. 네. 이제 추천곡 제목 뭔가요? 네, 이 곡은 여성 싱어송라이터 드레인님의 2017년 발매곡 오늘 같은 날엔인데요. 드라마 청춘시대 2 OST로도 사랑을 많이 받은 곡입니다. OST예요? 네, 아. 이 드라마 OST예요. 그럼 이 드라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노래도? 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된 거는 저희 누나가 이 드라마를 봤었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누나를 따라서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노래가 딱 처음 나왔었는데
사실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상황도 되게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이 노래를 듣게 됐을 때 되게 좀 위로를 많이 받고 되게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좋네요. 진짜 뭔가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한번 울었던 때도 있었고 뭔가 울지 않고 뭐 오히려 덤덤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넘겼던 시기가 또 있어가지고 경친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좋네요. 멜로디 진짜 좋네요. 그쵸? 잔잔한 그런 네. 느낌. 편안한 분위기 좋아하시거나 또 위로받고 싶으시거나 그러실 때 이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 올 때라든지 뭔가 잔잔한 분위기를 원하실 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갈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추천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 곡은 2018년 발매된 곡이고요. 가수 태연님과 멜로망스님의 페이지 0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힘이 너무 많이 나서 되게 좋고 가사도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페이지 0 제목처럼 뭔가 딱 0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뭔가 그런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저희 경청 플레이리스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쵸? 또 나왔던 곡인데 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곡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까요? 네. 뭐 들을 거예요? 뭐 들어볼까요? 저는 다 너무 정말 너무 좋은데 네. 저는 그래도 드레이님의 오늘 같은 날엔 뭔가 듣고 싶네요. 네, 그럼 우디의 추천곡 드레인의 오늘 같은 날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 선우의 추천곡 드레이님의 오늘 같은 날엔이었습니다. 네,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에서 저희 추천곡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정리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어떤 곡일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 그럼 음악 주세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네, 정리의 첫 번째 추천곡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이 곡은 이제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곡인데요. 2016년 3월 발매된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요. 가수 종현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네,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네, 보통 노래들은 힘들면 힘내라는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약간 그쵸. 힘내, 화이팅 이런 노래가 대부분인데 이 한숨이라는 곡은 뭔가 힘들 때 울어도 된다며 뭔가 공감해주는 그런 곡이라고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 약간 지금 힘들어하는 경친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힘들 땐 울어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말하세요. 그래요? 정리 말하세요. 약간 제가 연습생 때 힘들 때마다 이 한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약간 혼자서 울었던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슬퍼. 눈물 나올 것 같아. 네. 어떡해. 근데 진짜 이 곡이 진짜 뭔가 약간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떡해. 사실 저도 뭔가 이 곡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했고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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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곡 가볼까요?
와, 근데 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좋은데 이 두 번째 추천곡은 팝송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우디가 태어난 2003년 12월에 발매된 알레시아 키스의 2집 앨범 수록곡 If I Got You입니다. 2003년이면 생각보다 조금 옛날 같은데 네, 맞아요. 이 곡을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멜로디도 정말 좋지만 추천한 이유는 노래 가사 때문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이제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약간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이제 경친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이 곡이 약간 다른 가수분들도 커버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셨거든요. 저도 커버로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곡 진짜 되게 좋습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 좋다. 네, 다음 곡 가볼까요?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이 노래는 진짜 모를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이 곡을 고르시다니 정말 대박인데 세 번째 추천곡 정리가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곡은 이제 2020년 2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앨범 수록곡 친구입니다. 제목이 진짜 참 좋네요. 친구. 이 곡을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요즘 개학하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친구라는 곡처럼 뭔가 사이좋게 지내는 경친들이 됐으면 해서 이 곡 골라봤습니다. 이게 또 이 가수 분들이 이제 선배님께서 네, 실제로 친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영화 이터널스에도 주제가로 쓰였었죠.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네. 노래니까 추천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딱 한 곡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건데요. 네. 정리 뭐 들을까요? 세 곡 다 정말 좋지만 저는 이제 가장 요즘에 사실 원래부터 엄청 좋아했던 곡인 알레시아 키스의 If I Got You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Let's go. 네, 저 정원이의 추천곡 알레시아 키스의 If I Got You 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너의 사춘기에게 함께 해봤는데 우디 어땠어요 오늘? 일단 저희가 직접 뭔가 이렇게 추천해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진들에게 또 소개를 하니까 사실 되게 긴장을 조금 했었는데 맞아요. 뭔가 조금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경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정디가 추천해준 뭐 영화, 노래, 책 네. 등등 다 뭔가 진짜 저도 되게 뭔가 읽고 싶어지고 하고 싶어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도 사실 이 뭐였죠? 아들아 풀 제목이 뭐였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이거는 근데 진짜 약간 이제 우디가 그 한 구절만 읽은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네. 책 안에. 그래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되게 진짜 좋은 이 말이 많은 것 표지부터 뭔가 초등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뭔가 고등학생 어른 우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어느 시기 때 뭔가 다 읽어도 뭔가 뭔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당을 나온 암탉도 한번 또 정주행 해야겠네요. 다시 봐야 될 것 한 번 같아요, 더 봐야죠. 진짜. 들어가. 네. 네, 노래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감동적인. 저 진짜 아까 한숨 살짝 듣는데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한숨은 제가 봤을 땐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약간 그 곡으로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정리랑 저랑 꼭 마지막 곡은 뭔가 다 밝은 곡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뭔가 비슷해서 좋네요. 밝은 곡 사실 뭐 위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약간
다양한 곡들, 다양한 책들, 다양한 영화들 보시면서 약간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들으면서 DJ 인생작 추천 특집 너의 사춘기에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옥상 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 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였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엔하이픈의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진짜 경진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기뻤고요. 네, 또 많은 경진분들이 진짜, 좀,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되게 약간 오늘 했던 라디오는 저희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이 재밌게 놀다 갑니다. 경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EBS FM 리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엔 경청의 이웃 프로그램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서 일주일 기다려주세요. 네, 끝으로 저 우디의 추천곡 준비를 했는데요. 로시의 스타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곡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또 이제 저희가 끝나는 시기가 또 12시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뭔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또 별과 뭐 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이 노래도 또 뭔가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좀 뭔가 그런 좋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또 추천을 드렸고 또 경쟁들마다 또 각자의 사연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곡과 함께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엔하이픈의 정원 선우였습니다. 꿈속에서 봐요. 렛츠고!